천육 6년 가을, 창덕궁 어느 빈 방에서 한 어린 소녀가 떨고 있었습니다. 겨우 4살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는 조선의 왕이었습니다. 연산군이라는 이름으로 12년간 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어머니는 궁궐에서 가장 사랑받는 후궁이었습니다. 숙의 신씨였습니다. 오빠는 왕세자였습니다. 세자는 총명하고 다정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견고하고 안전했던 울타리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녀는 자신이 왜 여기에 혼자 숨어 있는지조차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무서웠을 뿐입니다. 차가운 마루 위에 용포 조각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황금실로 수놓아진 용문의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그저 찢어진 천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왕의 권위가 바닥에 뒹구는 잔해였습니다. 소녀는 그 천 조각을 움켜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작은 손가락 사이로 천 조각이 빠져나가려 했지만 소녀는 놓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이 지금 그녀에게 남은 아버지의 전부였습니다. 밖에서는 군사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컹거리는 갑옷 소리가 울렸습니다. 반정, 판층을 일으킨 군사들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공주님을 해치지 마시오. 제발. 아이는 아무 죄도 없습니다. 오빠가 끌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0살 오빠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억울함과 공포가 뒤섞인 소리였습니다. 4살 소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기둥 뒤에 숨어 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4살의 기억은 불완전했지만 이날의 공포는 뼛속까지 새겨졌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짧은 재위 기간을 기록한 왕의 딸, 반정으로 폐위된 왕의 딸, 역적의 딸이 된 공주. 그녀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누가 알았을까요? 이 4살 소녀가 평생 그 용포 조각을 품고 살아가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그녀는 21해를 더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21해는 지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씩 잃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행복을 포기해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목숨마저 바쳐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한 소녀가 어떻게 용기를 잃지 않았는지, 한 여인이 어떻게 사랑보다 명예를 선택했는지, 그리고 한 인간이 어떻게 끝까지 품위를 지켰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499년 봄, 창경궁 자경전. 봄꽃이 만발한 계절에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왕의 늦둥이 딸이었습니다. 연산군은 이미 40이 넘은 나이였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딸이었습니다. 왕에게는 이미 여러 아들이 있었습니다. 세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이 아이가 처음이었습니다. 왕은 그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분홍색 주름이 잡힌 아주 작은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궁녀들이 놀랐습니다. 포악하다는 소문이 자자했던 연상훈이 눈물을 흘리다니. 신하들도 이 모습을 보고 왕의 인간적인 면에 안도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 마지막 기쁨이구나. 내 마지막 햇살이구나. 세상 모든 고통에서 이 아이를 지키리라. 후궁숙의 신씨도 웃었습니다. 아이를 낳은 어머니였습니다. 세자도 웃었습니다. 6살 오빠가 동생을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아범아마, 제 동생입니까? 어찌 이리 작습니까? 그렇다. 내 동생이다. 평생 지켜주어야 한다. 왕의 명이었습니다. 온 궁궐이 축복으로 가득했습니다. 적어도 그날만큼은 궁궐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소녀는 그렇게 사랑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공주라는 이름 대신 모두가 사랑으로 불렀습니다. 그녀의 방에는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비단과 보석이 가득했습니다.
왕은 정사를 보다가도 딸을 보러 왔습니다. 급한 정무가 있어도 딸을 안고 잠시라도 정언을 거닐었습니다. 작은 손을 잡고 후원을 거닐었습니다. 꽃 이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것은 모란이다. 꽃 중의 왕이지, 너처럼. 저것은 백꽃이다. 하얗고 순수하구나. 너의 마음처럼. 새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시를 읊어주었습니다. 어머니는 밤마다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따뜻한 품이었습니다. 오빠는 장난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작은 나무 인형을 깎아주었습니다. 색색의 놀이개를 주었습니다. 소녀는 웃었습니다. 순수하고 밝은 웃음이었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궁궐의 침묵을 깨는 유일한 생기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아이, 그것이 그녀였습니다. 궁궐 사람들은 그녀를 작은 해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녀가 지나가면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들리면 궁궐 분위기가 밝아졌습니다. 연산군도 딸 앞에서만큼은 다정한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곧 그녀의 가장 큰 슬픔이 되리라는 것을, 그 행복이 곧 가장 잔인한 기억이 되리라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초록과 5년까지 6년간 소녀는 천국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천국은 곧 지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의 운명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거대한 폭풍의 눈 안에 있었습니다. 1605년 초여름, 소녀는 7살이 되었습니다. 오빠인 세자는 13살이었습니다. 두 남매는 비밀 장소가 있었습니다. 경복궁 후원 깊은 곳, 아무도 모르는 곳이었습니다. 향원정 뒤편 작은 숲속, 울창한 나무들이 햇빛을 가려주는 그늘이었습니다. 오빠는 그곳에 나무 칼을 숨겨두었습니다. 여동생을 위해 직접 깎아 만든 것이었습니다. 손잡이에는 작은 꽃무늬까지 정성스레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만의 비밀이야.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네가 내 가장 용감한 부하 장군이야. 소녀는 나무 칼을 들고 웃었습니다. 너무 기뻐서 뛰어올랐습니다. 오라버니, 제가 지켜드릴게요. 누가 오라버니를 괴롭히면 제가 이 칼로 혼내줄 거예요. 세자는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세자는 이미 궁궐 정치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왕의 변덕스러운 성정을 견뎌야 했습니다. 신하들은 왕의 눈치를 보느라 세자에게조차 잘 보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13살 소년에게는 너무 무겁고 외로운 짐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생과 함께 있을 때만큼은 평범한 오빠였습니다. 정치도 없었습니다.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동생을 사랑하는 오빠였습니다. 두 사람은 비밀 언어를 만들었습니다. 치치푸푸는 사랑해 였습니다. 탈랄라는 보고 싶어 였습니다. 함께 시를 지었습니다. 서툰 시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별을 세웠습니다. 어느 여름밤 두 사람은 풀밭에 누워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라버니, 저 별 보이세요? 가장 밝은 별이요. 응, 보인다. 북극성이다. 저 별처럼 우리도 영원히 함께 있을 거죠? 절대로 헤어지지 않는 거 맞죠? 그럼, 영원히, 내가 왕이 돼도 너는 내 곁에 있을 거야. 내가 제일 아끼는 동생이니까. 소녀는 오빠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안전했습니다. 그들에게 영원은 약속이자 현실 같았습니다. 하지만 영원은 없었습니다. 그해 가을부터 궁궐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신하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왕의 행동이 점점 과격해졌습니다. 궁궐에는 불안과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어머니 신씨가 걱정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세자도 불안해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하지만 7살 소녀는 몰랐습니다. 곧 모든 것이 무너지리라는 것을. 1556년 9월 중종 반정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것은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녀의 천국은 불타버렸습니다. 천로 06년 가을, 도나문 앞 군사들이 왕을 끌어냈습니다. 수많은 병사들이 활과 칼을 들고 궁궐을 에워쌌습니다. 연산군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만 딸을 찾았습니다. 목이 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내 딸은 어디 있느냐? 내 딸을 데려오라. 누구도 내 딸을 해치지 못한다. 어머니 신씨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궁녀들이 그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공주님을 해치지 마시오. 제발. 아이는 아무 죄도 없습니다. 8살 소녀는 기둥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왕이 아니었습니다. 용포는 찢어져 있었습니다.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그저 무너진 한 사람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왕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딸을 지키지 못한 아버지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작게, 아주 작게, 숨어 있거라, 나오지 마라. 그런 의미였습니다. 소녀는 더 깊이 숨었습니다. 아버지는 끌려갔습니다. 강화도로 유배되었습니다. 어머니도 끌려갔습니다. 별실로 유폐되었습니다. 오빠도 끌려갔습니다. 왕세자 신분을 박탈당하고 서인으로 강등되었습니다. 소녀는 혼자 남았습니다. 궁녀 하나가 그녀를 숨겨주었습니다. 이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궁녀는 목숨을 걸고 소녀를 지켰습니다. 공주마마, 울음소리를 내시면 안 됩니다. 제발 참으십시오. 살아남으셔야 합니다. 소녀는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오려 했지만 참았습니다. 밤새 참았습니다. 궁궐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로 가득했던 곳이었습니다. 이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피가 보였습니다. 마루에 핏자국이 있었습니다. 찢어진 옷이 보였습니다. 소녀는 그날 밤 용포 조각을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품에 안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소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가운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용포 조각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8살 소녀는 알았습니다. 세상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사랑도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은 이제 역적의 딸이라는 것을, 공주가 아니라 죄인의 딸이라는 것을. 며칠 후 소녀는 궁궐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공주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아이였습니다. 폐위된 왕의 딸이었습니다. 소녀는 한양 외곽의 작은 집으로 보내졌습니다. 나이든 궁녀 하나와 함께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녀의 긴 유배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1920년 겨울, 강화도 유배지 밖, 눈이 내렸습니다. 세상이 온통 하얀 절망으로 덮인 듯 했습니다. 12살 소녀는 어머니를 보러 왔습니다. 4년 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었습니다. 어머니 신씨는 사약을 받았습니다. 정치적 희생양이 된 것입니다. 새 왕 중종은 이복형, 연산군의 흔적을 완전히 지우고 싶어 했습니다. 후궁이었던 신씨도 그 흔적 중 하나였습니다. 왕실의 안정을 위한 잔인한 결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방에 있었습니다. 창문도 없는 어둡고 차가운 방이었습니다. 촛불 하나가 깜박거렸습니다. 어머니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겨우 4년 사이에 머리가 새하얗게 새었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딸을 보았습니다. 네가 왔구나, 내 딸. 어머니, 소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년 만에 듣는 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옥 팔찌를 끼워주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끼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연두색 옥이었습니다. 맑고 투명했습니다.
이것을 기억해라. 네가 누구인지 잊지 마라. 소녀는 떨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어머니, 안 돼요. 어머니, 울지 마라. 너는 살아야 한다.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 그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이다. 네가 살아 있어야 우리 가족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너는 우리 모두의 희망이다. 하지만 어머니, 들어라. 세상은 너를 역적의 딸이라고 부를 것이다. 손가락질할 것이다. 하지만 너는 잘못한 것이 없다. 네 아버지도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다만 왕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을 뿐이다. 그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절대 너 자신을 잃지 마라. 어머니는 사약을 마셨습니다. 관리가 가져온 검은 잔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한 모금에 다 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미안하다, 내 딸, 그리고 고맙다. 소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점점 차가워지는 손이었습니다. 며칠 후 오빠도 죽었습니다. 병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았습니다. 절망 때문이었다는 것을, 왕세자에서 서인으로 떨어진 충격이었다는 것을. 16살 오빠는 그렇게 죽었습니다. 소녀에게 나무칼을 만들어주던 오빠였습니다. 찌찌푸푸라고 말하던 오빠였습니다. 영원히 함께 있자던 오빠였습니다. 12살 소녀는 이제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아버지는 강화돼서 유배 생활 중이었습니다. 1년 후 아버지도 죽었습니다. 공식 기록은 병사였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달랐습니다. 굶어 죽었다는 소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문, 진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소녀는 이제 정말 혼자였습니다. 남은 것은 옥팔찌 하나였습니다. 어머니의 유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살아야 한다는 명령이었습니다. 소녀는 밤마다 팔찌를 만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녀의 유일한 방패였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온기였습니다.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저는 살아남겠습니다. 어머니, 반드시 살아남겠습니다. 저는 우리 가족의 마지막 흔적이니까요. 천움 27년 봄, 한양박 작은 초가집. 15살 소녀는 그곳에 살았습니다. 역적의 딸로 살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조용하고 고독했습니다. 11년이 흘렀습니다. 소녀는 이제 젊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아보고도 모른 척 했습니다. 연산군의 딸과 엮이면 화를 입을 수 있었으니까요. 소녀는 혼자 살았습니다. 그녀를 보필하던 나이든 궁녀마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소녀는 스스로 생계를 이었습니다. 바느질로 돈을 벌었습니다. 양반집 옷을 수선해 주었습니다. 품삯은 적었지만 먹고 살 수는 있었습니다. 말을 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친구도 없었습니다. 그저 혼자였습니다. 밤마다 옥팔찌를 만지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식이 왔습니다. 중종 임금이 그녀에게 땅을 하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토지였습니다. 하지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왕실 족보인 선원록 쉔웬류의 이름을 올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작게, 아주 조용히, 하지만 공식적으로 그녀의 존재를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최소한의 인정이었습니다. 중종은 이복형 연산군을 증오했지만 그 조카 딸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왕실의 피가 흐르는 아이였으니까요. 그녀의 존재를 공식화함으로써 더 이상의 정치적 논란을 막으려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소녀는 새 비단옷을 받았습니다. 궁에서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옷을 만졌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11년 만에 만져보는 비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11년 만에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평생 자유롭지 못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역적의 딸이라는 낙인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왕실의 감시 아래 놓이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자신은 절대 평범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을, 결혼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가정도 꾸릴 수 없다는 것을, 행복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역적의 딸이 행복하게 산다면 그것은 반정 세력에 대한 도전으로 비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살아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명령이었으니까. 소녀는 옥팔찌를 만졌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살아남겠습니다. 반드시.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효도입니다. 이 옥팔찌가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살아남겠습니다. 그녀는 왕실의 인정 뒤에 숨겨진 잔인한 운명을 온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천후 20년 봄, 초가집 앞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20대 중반의 젊은 남자였습니다. 왕실 호위 무관이었습니다. 훤칠한 키에 다부진 몸매, 고든 눈빛을 가진 사내였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궁궐에서 그녀를 보았습니다. 공주였던 시절을 기억했습니다. 어린 공주가 정원에서 웃고 있던 모습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녀를 잊지 못했습니다. 그는 몰래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목숨을 걸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공주마마. 아니, 이제 공주가 아니시지만. 여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22살이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달빛처럼 차분한 아름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슬펐습니다. 깊은 슬픔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를 아십니까? 예, 저는 어렸을 때 궁궐에서 일했습니다. 공주마마를 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위험한 일입니다. 남자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와 함께 떠나주십시오. 여인은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먼 곳으로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시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평범하게 삽시다. 남쪽 끝 제주도든 북쪽 끝 함경도든 상관없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장사를 하겠습니다. 공주마마는, 아니, 당신은 그저 평범한 아내로 사시면 됩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남자의 고백은 진심이었습니다. 여인은 떨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끓어오르는 듯 했습니다. 그 말이 너무나 듣고 싶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말이었습니다. 평범한 삶,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삶, 아침에 일어나 밥을 짓고 저녁에 함께 밥을 먹는 삶, 아이를 낳고 함께 키우는 삶. 그런 평범한 삶이 그녀에게는 꿈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천히, 단호하게.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이곳에서 무엇을 지키려 하십니까? 제 부모님의 명예입니다. 저는 폐위된 왕의 딸입니다. 역적의 딸입니다. 그런 제가 행복하게 산다면 그것은 부모님을 배신하는 일입니다. 저는 이미 제 인생을 바쳤습니다. 죽은 가족들의 무게를 짊어지고 사는 것, 그것이 제 운명입니다. 남자는 울었습니다. 공주마마, 그것은 너무 잔인합니다. 당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신의 운명까지 사랑합니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이 운명이었습니다. 그래도 저와 함께라면 제발 가주십시오. 다시는 오지 마십시오. 저를 사랑한다면 저를 잊어주십시오. 그것이 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남자는 떠났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옥 팔찌를 꼭 쥐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당신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저는 행복을 포기했습니다. 사랑도 행복도 포기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역적의 딸로 살아가는 것, 평생 혼자 사는 것, 그것이 그녀가 가족에게 바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명예를 지키기 위한 고독이었습니다. 1923년 여름, 한양 빈민가,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역병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하루에 수십 명씩 죽어나갔습니다. 관에서는 손을 놓았습니다. 역병 환자를 치료하면 자신도 죽기 때문이었습니다. 25살 여인은 그곳으로 갔습니다. 스스로 갔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병자들을 돌보았습니다. 아무도 그녀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일했습니다.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환자의 이마를 닦아 주었습니다. 약을 지어 주었습니다.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의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조금만 버티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인은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천사라고 불렀습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천사 같은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병에 걸렸습니다. 너무 많은 환자를 돌보았습니다. 감염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열이 났습니다. 기침이 났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제 끝이라는 것을.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마침내 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3년 전 그 왕실 무관이었습니다. 그는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빈민가에 천사 같은 여인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보았습니다. 야윈 얼굴이었습니다. 병든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공주마마, 그는 달려갔습니다. 여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소 지었습니다. 평화로운 미소였습니다. 당신이 왔군요. 제가 떠나기 전에 와주셨으니까요. 남자는 그녀를 안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너무 말라서 부러질 것 같았습니다. 여인은 그의 품에 기대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평화로웠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안전했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부모님께 갈 수 있습니다. 오빠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역적의 딸이 아닙니다. 그저 한 사람의 딸입니다. 공주마마, 저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불행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누군가 저를 사랑해 주었으니까요. 여인은 옥 팔찌를 빼서 그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을 가지세요. 그리고 저를 기억해 주세요. 이름 없이 살다간 한 여인을. 여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조용한 미소를 띤 채였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고통이 없었습니다.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화로웠습니다. 남자는 울었습니다.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하루 종일 안고 있었습니다. 떠나보낼 수 없었습니다. 왕실 기록에는 그녀의 죽음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연산군의 딸이었으니까, 역적의 딸이었으니까. 그녀의 출생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삶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죽음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그녀를 완전히 지웠습니다. 하지만 그를 사랑한 한 남자는 평생 그녀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구한 사람들도 기억했습니다. 이름 없이 죽어간 한 여인을, 천사처럼 살다간 한 영혼을, 용기 있게 살다간 한 사람을. 그녀의 삶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역사는 그녀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승리했습니다. 4살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2살에 홀로 남았지만 어머니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남았습니다. 22살에 사랑을 포기했지만 가족에 대한 명예를 지켰습니다. 25에 죽었지만 의미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빈민을 돌보는 헌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진정한 명예는 핏줄에 있지 않습니다. 선택에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복보다 더 큰 것을 선택했습니다. 가족에 대한 의리를 선택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옳았는지 그른지는 아무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녀는 용기 있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보다 의무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즉 6년 가을 4살 소녀는 떨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마루 위에서 용포 조각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녀는 살아남았습니다. 21해를 더 버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식대로 승리했습니다. 역사는 그녀를 잊었을지 몰라도 진실은 남았습니다. 가장 큰 용기는 살아남는 것입니다. 가장 깊은 사랑은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명예는 끝까지 인간으로 남는 것입니다. 폐위된 왕의 딸, 역적의 딸, 이름 없이 죽어간 여인. 하지만 그녀는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정한 승리는 역사책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자신을 지키는 것이라고. 그것이 그녀가 남긴 유산입니다. 우리는 그녀의 이름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의 용기는 압니다. 그녀의 사랑을 압니다. 그녀의 희생을 압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